여기 병원은 땅값이 얼마씩이나 해? 우리 캔디는 또 왜 이것이 궁금할까요? 아니 그냥 이런 건물 있는 곳은 얼마씩인가 해서. 캔디는 공부와 관련된 궁금증보다 이렇게 부동산이 궁금합니까? 엄마가 하니까 당연히 궁금하지요. 캔디야, 그런데 여기는 백화점 인근 건물이라 지금은 엄청 비싸요. 만약에 백화점을 짓기 전에 땅을 옛날에 사뒀다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었겠죠? 아, 그렇구나.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옛날에 사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지. 이렇게 건물로 다 드러나 버려서 사둔다는 거는 주인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엄마, 역시 공부도 어렵지만 이 또한 쉽지 않군요. 대신 무엇이든 구체적인 목표를 빨리 정하고 움직이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답니다. 알겠어요. 구체적 목표를 생각해야겠네요. 우리 캔디 구체적 목표 또 생각해야 되는 숙제가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토지를 빠삭하게 분석하는 토지쟁이 빠시기 조영식입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 전지현 씨가 왜 스타벅스 건물을 현금 58억에 사가지고 지금도 엄청난 수익을 냈다라는 뭐 그런 기사를 봤는데, 참 이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나라고 하면서 악플이 되게 많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참 고객님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착하고 또 열심히 사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노동 수입만으로 살아가면 한계가 느껴지는 시점이 다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현금으로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고 있다고 하면 나의 삶이 무력화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또는 또 실패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자꾸 염려가 돼서 이 투자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인드를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매번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죠?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실행해야만 여러분들이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던 건 많은 사례를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들여도요, 아무리 만약에 나한테 그런 기회가 왔어도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처럼 투자를 실패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좋은 땅이 나한테도 올까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가난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실패 투자를 했고 성공 투자로 갈 수 있게 공부해서 간다면 충분히 나도 그런 기회를 인생에 한 번은 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남들이 부자 됐다고 배 아파만 하실 겁니까? 제가 정말 부동산 일을 한 것만큼은 잘했다라고 정말 생각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이젠 여러분도 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도 이제 정말 부동산에서 이번만큼 당당하게 돈 벌어서 번만큼 또 세금도 내고요, 기부도 하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죠. 세금 걱정돼서 두 번째로 또 투자 못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투자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세금 안 내요. 내가 평당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샀던 게 20만 원에 반절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해보세요. 세금 안 낸다고요. 여러분, 내가 2배의 수익을 내서 세금 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모든 생각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날 가난하게 만들었던 장애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부자가 되기 때문에 자꾸 제가 부자의 그릇 준비부터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젠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실패 투자 경력을 여러분들의 성공 경력으로 딱 바꾸시고, 이런 장애 질문을 하셨던 것들은 모두 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질문들만 하고 긍정과 심플하게 내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키만 찾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동안 이 투자 사례를 가지고 또 함께 해볼 겁니다. 왜 이런 투자 사례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나의 안목을 내가 키우려면 어떻게 변했는지 자꾸 보셔야 여러분도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심으로써 나의 땅이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땅이구나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투자 사례에 대한 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개발된 사례를 자꾸 봐야 되는 이유가, 내가 그런 땅을 사려면 먹어본 놈이, 그렇죠, 먹을 줄 안다고 그런 땅을 자꾸 보셔야 합니다. 자, 충북 음성군 금광읍의 무궁리, 자, 구도심입니다. 시가지 중심권에 옆에 자연녹지가 있던 땅이 2종 일반 주거지,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로 상향이 돼버립니다. 2016년 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앞으로요, 우리가 부안의 땅을 산다, 새만금 인근에 내가 투자처를 찾는다. 그런데 이제 1종 일반이나 이렇게 2종 일반 상업지 땅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을 소개를 많이 받을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요. 그래서 위치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함께 해볼 겁니다. 자, 보십시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당연히 명품 땅, 그러니까 로또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만약에 여기 땅을 100평도 못 사서 만약에 여러분 30평이나 40평을 샀다고 해보자고요.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은 더 사면 더 평수를 많이 살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쉽게 30평이 돈이 없어서 정말 샀다? 그분은 여기 이 작은 돈으로 산 땅이요,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는 값이 되는 게 이런 땅인 겁니다. 자, 이런 로또의 땅을 바라보고 이제 투자를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 보시게요. 여기도 자연녹지고요. 여기도 자연녹지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자연녹지입니다. 어렵죠. 자연녹지의 퍼센테이지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왜 여긴지 그 찾아내는 게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게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땅이 갑자기 상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자꾸 해내셔야, 자꾸 개발된 이 도시개발구역을 보셔야 내가 그런 땅을 고르실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자, 공공청사 옆에 인근입니다. 여기가 용인시청 자리. 보시면 역삼지구, 역북지구 이렇게 또 지정이 되면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연녹지였던 땅이 뭐 1종이 2종으로 바뀌고, 이건 당연한 거고, 그 옆에 있던 부분 중에는 오늘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자연녹지 땅이, 이 땅을 클릭한 게 2014년 10월에 평당 300만 원짜리가요, 18년도 9월에는 평당 1200까지 나갑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타이밍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중심 상업지로 지정이 되는데 약 10년 정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10년도에 이 부분이 설계가 돼서 지정이 된다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보상과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착공이 14년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역삼지구 착공 들어간다. 그러니까 값이 그때 평당 300 정도 이렇게 나갔던 거고, 이미 사람은 1차적으로 수익을 내고 팝니다. 그렇죠. 자연녹지가 평당 300까지 갔으니까 팔죠. 이 사람으로서는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삽니다. 다른 사람은. 그리고 2018년도에 또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5년 사이에 5, 6, 7, 8, 4년 사이네요. 4배가 뜹니다. 4배를 수익을 내고 다시 또 팝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 입장에서요, 2014년도에 내가 이 용인시청 자리 옆에 자연녹지를 평당 내가 권유를 받았어요. 네, 평당 300만 원이다. 사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못 샀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개념이 없었다면.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고민했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전에 평택의 개발지 안에 제가 평당 300에서 500짜리를 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안 샀죠. 그런데 그때는요, 1년 안에 그 값이 2천만 원 됐다라는 걸 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5년도 4년도 아닌 1년 만에 상승할 놈은 진짜 계속 이렇게 오르다는 걸 제가 눈앞에서 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개발지구로 지정이 된다? 1차적으로 수익을 낼 건지 계속 가지고 갈 건지 또 판단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냥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있고 옆에 공공청사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렇게 지정을 함으로써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보여드린 게 2014년도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 또 타이밍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새만금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새만금에 여러분 어떤 땅을 내가 소개를 받아야고 살까, 그리고 투자해 놓으실 분들도 또 궁금하시고요. 자, 개발, 여기가 지금 부안 군청에 있는, 그러니까 부안읍이 있는 장소에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촉진지구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죠. 기존에 돼 있던 지역이 지금 이제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안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이 재정비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도로가 4차선으로 정비 중에 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부안 군청의 자리고요. 그로 인해서 여기가 이 지금 파란색이 도로 개통이 완료된 곳이고, 빨간색은 보상을 지금 받고 있다. 벌써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게 기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갖느냐 안 갖느냐, 이렇게 입지가 좋은 땅, 내가 상향할 수 있는 땅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핵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입지값이라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요, 이미 새만금은 울려 퍼졌다고 했잖아요. 전국으로.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제 더 중요시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는 지역 선정을 먼저 해라, 그게 중요하다, 용도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제가 보여드린 사례들은 입지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를 여러분하고 함께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개발된 사례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투자처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개발된 다른 곳의 사례들을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아, 역시 내가 토지는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위치, 그러니까 입지라는 게 이제 앞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가 왔구나. 두 번째, 타이밍을 이제 정말 또 잘 체크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타이밍을 알려면 그 땅을 내가 사고 팔고 하려면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앞으로 예를 들면 아까 그 300에 평당 주고 샀던 사람이 이젠 저는 아니까 사죠. 가치가 있으면 300이 500이 되고 100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가치를 안다면 사야죠. 당연히 모르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게 타이밍인 거고, 오늘은 타이밍까지 얘기를 해본 겁니다. 내가 타이밍을 잘 잡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부가 이제 이루어져야 여러분도 또 여기에 맞게끔 투자처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토지쟁이 빠시기, 오늘은요, 개발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입지값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타이밍까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내가 산 땅의 가치를 또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서 정말 꼭 새만금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도록 토지쟁이 빠시기와 캔디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